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성인병에는 지금은 성인병을 하지 않죠. 생활습관병이나 식이병, 그러니까 음식이나 생활의 습관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아이들도 요즘에는 많이 걸려요. 노인들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성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칭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생활습관병 그리고 식이병 해갖고 성인병을 요즘에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우선 당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당뇨는 신체 내에서 혈당 조절제에 필요한 인슐린 분비나 기능이 장애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소변에 당이 배출되는 게 바로 당뇨예요. 당뇨에는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파괴되어 나타나는 건데,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이 되면서 발생이 되어요.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인슐린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특징이고요. 제2형 당뇨는 말초에서의 인슐린 저항과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장애가 나타나면서 전체 당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의 증가가 노인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주된 원인으로는 과식, 운동 부족 같은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비만의 유병률과 같이 함께 증가돼요. 그래서 제2형 당뇨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위험 발생률이 굉장히 2.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목이 자주 말려요. 소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변도 많이 보겠죠? 네, 다뇨 증상. 그래서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다식증,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식사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단기간에 저칼로리 식사가 효과적이에요. 체중 감량이 필요한 환자는 단백질을 제한하고 공복 및 식후 혈당 증가 형태에 따라서 당 수치를 고려한 탄수화물 제공 시간 및 종류를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 및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채소, 그리고 지방이 적은 유제품, 이런 거를 개인의 영양소의 균형에 따라서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소는 하루에 20에서 35g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수용성 섬유소는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혈당 조절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혈중 지질의 농도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알코올 섭취는 남자의 경우 하루에 2잔, 약 10에서 15g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포도당신이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인슐린이나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음식 없이 알코올만 섭취하게 되면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 주의점이고요. 자, 당뇨의 또 운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운동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낮춰주면서 제2형 당뇨 위험 집단에서 당뇨병의 발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비율을 감소시켜줍니다. 운동의 효과는 1일에서 3일간 지속되므로 최소한 2, 3일마다 하는 것이 좋은데, 하루에 3에서 40분간, 일주일에 3에서 5회, 혹은 주 15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을 때 체중 감소가 없이도 혈당
혈색소가 약 0.66%를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인슐린 치료를 잘 받지 않아서 인슐린 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래요?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외 인슐린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의해서 포도당 이동을 방해하게 되므로 운동 도중 또는 운동 후에 몇 시간 후에 저혈당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장 병증이 있는 경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에 대한 보호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거를 든다던가 그런 운동 있죠? 예, 그리고 너무 빠르게 뛴다던가 발바닥에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과격한 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축구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병증이 있으면 안정 시에 빈맥이 생기거나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이 바로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예, 그런 게 발생되는데 이 경우 돌연사나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깅과 등산과 같은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 당뇨병과 관련된 이제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 심장병, 뇌혈관 질환 및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면서 당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병인데요. 동맥경화증은 동맥과 정맥의 혈관벽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딱딱해지면서 신축성이 감소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은 동맥의 혈관벽에 따라 지질이 침착하는 과정, 그리고 동맥경화증은 일반적인 위험 환자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당뇨병 환자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이 발생이 잘 되는 이유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그리고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 연관된 혈소판 당뇨병과 연관된 혈소판 기능 이상, 그리고 섬유 소원 농도 증가,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 등이 더욱 동맥경화증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요, 흉통, 호흡곤란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증상, 어지러움증, 일시적인 쇠약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증상, 그리고 파해, 족부궤양과 같은 말초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데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조절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약간의 혈압의 상승에도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흡연은 동맥경화를 증가시키는 위험성을 인식시켜서 금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계시는 분들의 식이요법은요, 지방분이 많이 있는 식품의 섭취는 피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동맥경화는 혈액 속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장 큰 원인이고, 육식을 최소화함으로써 단백질과 당질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 그리고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는 동맥경화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7.1 칼로리의 고영향을 갖고 있고, 섭취한 알코올의 일부는 지방으로 변하게 돼서 동맥경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동맥경화 환자 대부분이 고혈압을 같이 수반하게 되는데, 고지방과 음주가 많을수록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의 현상이 점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서 운동은 체내에 쌓여있는 과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해주고요. 혈액이나 체내 각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분의 분해를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그리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또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은 과격한 운동이나 심한 운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된다던가, 그러므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성인병 중에서 당뇨, 뭐 동맥경화, 고지혈증 이것처럼, 그리고 고혈압, 대부분의 이런 합병증이 같이 나타나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알아볼 거는 고혈압과 식이요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정상혈압은 수축혈압이 120이에요. 그 미만이죠. 120 그 미만.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80. 그리고 고혈압의 전단기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를 나타내고요. 1기 고혈압, 그게 혈압이 140에서 159, 그리고 90에서 99. 2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160 이상이나 그 확장기 혈압이 100 이상을 나타냅니다. 고혈압 환자로 의심이 되면은 소변 검사, 그리고 혈색소 검사, 혈당치, 그리고 혈청 전해질, 요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심전도, 흉부 X, 그런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부종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장 기능 검사와 몸무게 측정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혈압 등 성인병은 양약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은 식생활, 식습관 개선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과 운동은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 성인병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나 완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요,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으로 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고지혈증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60세 이후에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과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 많이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성 요인으로 해서는 나트륨, 소금 섭취죠. 염분 섭취를 많이 하거나 지방 및 알코올을 과잉 섭취했을 때, 그리고 경구 피임약이나 제산제, 항염제, 식욕 억제제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지내다가 우연히 신체 검사나 그리고 이제 진찰,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고혈압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고혈압은 그래서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찾는 경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있죠.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던가, 혈압이 갑자기 상승됐다던가, 그리고 이제 코피나 혈뇨, 그리고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던가, 협심증, 그런 혈관성 질환의 증상에 의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나쁜 음식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흰색 쌀, 그리고 기름기 많은 동물성 고기의 비계, 그리고 오징어, 새우, 굴, 장어, 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그리고 햄, 베이컨, 이것처럼 인스턴트, 그리고 달걀 노른자, 빵, 과자, 라면, 햄버거, 그리고 절임류의 장아찌류나 젓갈류, 그런 게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설탕,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콜라나 커피, 이런 음료 등이 고혈압에 굉장히 나쁜 음식입니다. 식상활은요, 정상적인 체중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이건 고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병을 갖고 있는 유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분들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소금 대신에 9번 구운 죽염을 대체해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으로 해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육수 같은 거 낼 때도 다시마, 멸치 같은 거 넣잖아요. 거기에 염분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자연 육수를 뽑아서 소금의 사용을 최소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사나 이런 거를 준비하면 좋고요. 그리고 술의 섭취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술의 허용량은 맥주는 1캔에서 2캔,
그리고 소주는 한 잔에서 두 잔, 포도주는 120에서 240ml 정도가 적당하고요. 총 지방 섭취를 제한을 하면서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섬유소는 신선한 채소, 잡곡, 콩류, 해조류 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식생활 실천사항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고지혈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인데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질이 우리 몸의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상태.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지방질,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4가지의 지방질이 혈액 속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80%가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20%이고요. 콜레스테롤이 음식물로 섭취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지단백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그걸 개선만 통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데요. 그걸 낮추지 못하면은 간에서 더 이상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과하게 많아서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소화액인 담즙을 만드는 데 사용도 하고요.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 화학구조상 스테로이드 핵은 핵을 갖춘 호르몬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런 성 호르몬, 그리고 부신, 피질, 호르몬 등의 척추가 있는 동물의 중요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성시켜주는 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럼 고지혈증이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그 이유는 바로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생활습관, 특히 식사에 따른 영양과 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대표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죠? 그리고 오징어나 새우,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동선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한다던가, 그리고 체중이 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고, 체중 조절로 인해서 체중이 줄면 어때요? 저밀도 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정도의 적당한 운동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감소하고 몸에 좋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증가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여자, 남자 모두에게 나이가 들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여자는 나이뿐만 아니라 폐경기, 폐경도 고지혈증에 영향을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 이 영구히 끊어지는 폐경기가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하고 조금 먹고 운동도 더 하고 하는데, 폐경기 이후 여성이 되면은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면서 팔다리는 얇아지는데 여기 중앙, 이 복부 지방이 많이 높아지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는 이런 음식이나 그리고 식생활,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잘 잡아주셔야지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증상은 고지혈증 아무런 자가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혈액 검사로만 알 수 있어요. 오직. 근데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이미 고지혈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벌써 진행된 상태로 해갖고 고지혈증에 생겼다. 그런 이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런 합병증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고지혈증이 지속되면서 콜레스테롤의 이 혈관벽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 내경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해서 좁아져 버려요. 혈관벽이 만들어진 죽상반, 그러니까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물질이 붙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혈관벽에 쌓이는 이물질을 죽상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병이 협신증, 예, 그런 협신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증이 같이, 그리고 관상동맥 경화증 이런 게 같이 동반돼 갖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과 식사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동물성, 그리고 버터 등과 같은 팜유, 코코넛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많이 들어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줄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팜유는 야자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의 여러 식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양을 증가시켜주겠죠. 아까 전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이로운 콜레스테롤이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사요법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될 항목이 바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인데, 그게 바로 포화지방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는 마가린이나 빵, 과자 이런 걸 만들 때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쇼트닝,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치료 식사는 콩, 예, 그리고 이제 곡류, 채소, 과일, 유제품, 고기와 생선 등 모든 종류의 식품을 다양하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요.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키는 식사라고 해서 고기나 생선, 유제품을 완전히 빼고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제품과 유가용품은 저지방 제품을 선택을 하고요. 고기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제거해서 살코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함유하고 있는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콩기름 등 조리할 때는 하루 보통 6에서 8 작은 찻술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생선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긴 하지만 포화지방산이 적고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으므로 자주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조기류는 콜레스테롤 종류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려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오징어나 새우는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그쵸, 그래, 난류예요. 난류. 여기 뭐 오리알베다, 뭐 무슨 다양한 그 중에서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계란 4개, 하루,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고 본인이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200mg 미만의 콜레스테롤 섭취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2개 정도만 드셔야 돼요. 외식으로 육류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삼겹살, 갈비, 튀긴 닭, 햄버거 이런 거는 피하고 가능하면 살코기만을 선택해서 드시고요. 채소는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먹고 가능하면 고기 대신에 생선류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식사요법, 어린이 식사요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성인병에는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비만을 예방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시켜 주는데 성장에 필요한 건강한 5대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식습관 형성이 완성되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과체중 경우에는 열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열량을 소모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열량이 높은 탄산음료나 설탕, 달콤한 유제품 등의 간식을 줄여주고 피자, 햄버거 등의 맛에 익숙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 노인들의 식사요법은요. 나이가 듦에 따라 입맛이 없어 충분하게 열량을 섭취 못하는 영양불량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너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줄이고 적절한 열량을 섭취해서 생활의 활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져져온 습관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지혈증인의 임산부를 위한 식사요법은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임신 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열량과 지방 섭취를 제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태아의 건강은 임산부의 체중과 관계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 체중 증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임신 중에 가장 바람직한 체중 증가는 약 10에서 12k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 빨리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며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이로운 고단백, 지단백,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